이 개방형 OS, 즉 그 리눅스 경우에는 뭐 이제 아주 전문가이든 초보자이든 간에 사실 상관없이 이 터미널 명령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뭐 윈도우나 맥 같은 운영체제에서도 명령행으로 되어 있는 줄들을 사용하죠. 하지만 그 리눅스의 터미널 인터페이스가 사실 이 전문가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기능이죠. 뭐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리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제공되기 때문인데요. 그 이러한 사실 수많은 터미널 도구를 모두 암기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좀 자주 사용할 만한 명령어들을 한번 이제 이번 과정에서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확인해 볼 만한 명령어는 이제 파일 시스템을 탐색하기 위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 현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자신의 위치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pwd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수 있어요. pwd라고 터미널에서 명령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현재 자신의 경로를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자기 위치를 알아내는 게 프로그래밍 상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이런 명령어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게 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이 ls라는 명령어입니다. ls라는 명령어는 그 리스트 세그먼트의 약자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파일이 안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파일에 대한 명령 목록을 전부 다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특정한 파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파일들의 내용이 보이는 거죠. 제가 샘플을 위해서 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컨트롤 L 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 화면을 클리어 시킬 수가 있는데 컨트롤 L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클리어 하고요. 다시 이제 ls라고 이제 그러면 지금 이 현재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ls 뒤쪽에 여러 가지 옵션을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들을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뭐 옵션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명령어는 c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d라는 명령어는 디렉토리를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작업하는 공간에는 디렉토리가 없으니까요. 이제 한번 디렉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디렉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sub1 이런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현재 구조가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잘 식별이 안 되는데 식별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이런 tr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tr이라는 명령 지금 이게 너무 많으니까 디렉토리를 이동해서 현재 경로에서 tr이라고 치면 현재 이 시스템 안쪽에 들어있는 형태를 디렉토리와 파일까지 같이 나열해주는 유틸리티입니다. 근데 그 우분투나 다른 데비안이나 이런 이제 운영체제를 쓰고 계신다고 하면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다음에 사용해야 하고요. 하모니카에서는 이 도구가 프로그래밍 하는데 자주 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썼던 명령인데 mkdir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디렉토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sub2라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두 개. 그러면 현재의 상태를 보면 이런 형태의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최상위에 a.txt라는 파일이 하나 있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오는 영역에서 이렇게 sub1, sub2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 형태가 된 거죠. 그 다음 살펴볼 명령어는 이제 생성한 디렉토리를 삭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rmdir이라는 명령을 쓸 수 있고요. 뒤쪽에 파라미터로 삭제하고 싶은 디렉토리 sub2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확인했을 경우에 이렇게 sub2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리눅스에서 사용 가능한 블록 디바이스를 한번 보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 lsblk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ls, blk를 쓰면 이렇게 이 현재 시스템에 그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 디바이스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이제 루프 디바이스가 있고 이렇게 SDA라고 불리는 디스크가 있고 SDB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디스크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세 개의 디스크가 이제 붙어서 각 파티션을 구성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그 외장 하드나 USB 이런 걸 이제 연결했을 때 사실 그 자동으로 인식되는 기능이 하모니카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는 마운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를 쓸 수 있게 연결된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어가 마운트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마운트를 치면 현재 디스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 마운트된 정보들을 전부 다 보여주게 되고요. 뒤쪽에 옵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운트 정보를 변경하고 적용시킨다든지 또는 언마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옵션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탐색의 중요한 명령어는 df라는 명령어가 있고 df를 그냥 이렇게 쳐볼게요. df를 그냥 쳐보시면 현재 파일 시스템의 디스크 공간에 대한 어떤 크기 그리고 필수 정보 이런 걸 표현하는 이제 명령어고요. 실제 여러분 시스템의 어떤 내 남은 공간을 확인하고 싶다든지 뭐 시스템의 상태를 보고 싶은데 큰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 df 명령을 써서 현재 시스템에 구성되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남아있는 공간은 얼마고 쓰는 건 얼마고 현재 마운트 된 곳은 어딘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탐색을 위한 부분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스템 조작을 위한 어떤 명령어들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눅스 그 개방형 OS 환경에 정보를 얻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명령어들 중에 uname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uname을 그냥 치면 이렇게 심플한 결과만 나오지만 uname 뒤쪽에 옵션을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커널의 버전, 이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 거, 그리고 기타 시스템이 지금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도구는 프로세스를 이제 보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PS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PS를 그냥 치면 아주 간단한 결과만 나왔죠. 현재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수행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만 이제 보이는데요. 그 PS 뒤쪽에 옵션으로 뭐 이런 옵션들을 쓰게 된다면 옵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프로세스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요. 하모니카에서는 이걸 조금 더 그래픽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HTab이라는 도구를 이제 포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Tab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프로세스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위쪽에 있는 CPU의 지금 작동 상태, 메모리, 스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이는 메뉴들이 보이시죠? 이런 메뉴들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해당 키를 입력하셔도 이제 명령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좋은 도구들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 외에 발견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중지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쓰는 게 kill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kill 다음에 프로세스의 PID로 나오는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에 PID를 넣으면 이제 kill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자세한 사용법들은 더 이제 상당히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페이지를 보시거나 어떤 그 프로세스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문서들을 보면 이제 등장하니까 거기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서비스라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이 서비스라는 명령어는 사실 우분투 계열에서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관리 명령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변천 과정이 조금 있는데요. 실제 서비스처럼 쓸 수 있는 이 명령어의 역할, 그러니까 시스템에 구동되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명령이 서비스라는 명령으로 구동될 때는 시스템 V의 어떤 이닛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스템 CTL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 CTL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게 되면
여러분의 서비스를 똑같이 관리하는 방식인데 최근에 나온 좀 더 향상된 이제 방식입니다. 업스타트라는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도구이고요. 하지만 그 하모니카 리눅스는 시스템의 서비스라는 명령어도 쓸 수 있고 시스템 CTL이라는 명령어도 쓸 수 있도록 두 가지가 다 호환된 상태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템 명령어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서비스 관리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미리 정의된 일정에 따라서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제 실행하거나 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배치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치라는 도구는 지금 여기서 포함되죠. 그리고 셧다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셧다운이라는 도구는 이제 시스템을 종료할 때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스케줄이 되어서 뭐 이렇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실제 언제 이 프로세스를 셧다운 시키고 뭐 종료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뒤쪽에 옵션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행에서 이제 옵션을 한번 보고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뭐 기본 명령어를 치는 거 말고 이렇게 옵션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H 또는 help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명령어에 대해서 보고 관리하고 이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터미널에서 중요한 명령어들은 파일을 관리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문서를 하나 만들 때 이 aText라는 파일을 만들 때 사용했던 명령인데요. touch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touch라는 명령어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뒤쪽에 만들고 싶은 파일 이름을 적고 앞쪽에 touch라는 명령을 적으면 이렇게 test txt라는 파일이 생성되죠. 그래서 그 내용은 없지만 특정한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보통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서 뭐 파일을 생성하고 그 다음 그 안에 내용을 채우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관리하는 명령어들 중에서는 자주 보이는 게 캣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냥 캣을 치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금방 터치로 만든 파일에다가 한번 내용을 넣어 볼게요. test.txt 파일에 자, 뭐 보통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이 편집기는 뒤쪽에서 이제 알려드릴 VI고요. 일단 VI로 일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 테스트 캐시라고 해보면 이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이 여러 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헤드나 테일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파일의 내용을 어디까지만 출력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을 위해서 제가 이 파일의 내용을 뭐 이런 식의 이제 파일에 길게 내용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파일들이 실제로는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head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실제 이렇게 특정한 줄까지만 보이게 되고요. 헤드의 명령으로 옵션을 일부 주게 되면요. 이렇게 위에서 두 줄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명령 중에 뒤쪽에서 가지고 오는 명령어 테일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테일이라는 명령도 해당 문서에서 특정한 줄을 뒤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주로 쓰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cp라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파일 A를 파일 B로 카피할 때 쓰는 명령인데 금방 만든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다른 파일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면 sample copy.txt라는 걸로 만듭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cp라는 명령어에게 앞쪽에 있는 대상 원본 파일을 뒤쪽에 있는 복사할 카피 파일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실행하고 나면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샘플 카피라는 곳으로 저장되어 있고 캣으로
샘플 카피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CP를 이용하면 파일을 복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MV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MV는 이제 move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A를 파일 B로 옮기기 위해서 뒤쪽에 옮길 파일, 만약에 뭐 샘플이라는 파일이 있다고 하면 이걸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샘플을 템프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이 파일이 현재 경로에서는 이제 사라지고, 현재 경로가 아닌 템프에서 존재하게 될 거예요. 템프에 보면 여기 샘플 카피라는 파일이 이제 금방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파일을 이동할 때 쓸 수 있는 명령이 있고요. 그 외에 또 파일과 관련된 것 중에 l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볼릭 링크를 만드는 명령인데요. ln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A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를 특정한 곳에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템프에 어떤 파일을 하나 옮겨 놨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 파일을 바로 가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 ln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심볼릭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템프에 샘플 카피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듭니다. 현재 경로에. 그러면 실제 이 현재 경로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 이런 색깔이 다른 모양을 가지게 있게 되는데요. 샘플 카피.txt라는 파일이 생겼죠. 그럼 이 파일은 실제 여기에 있는 파일이 아니라 그 템프에 있는 샘플 카피라는 파일의 바로가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거 내용을 확인하려면 ls-al이라는 옵션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샘플 카피 텍스트는 어디에 템프에 있는 샘플 카피 텍스트를 바로가기 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특정 공간에 있는 명령이나 어떤 디렉터리, 이제 파일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디렉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으로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작업 공간에서 이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또 중요한 명령어들 중에서는 d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d라는 명령어는 뭐 그냥 치면 이제 내용이 없는데, A라는 파일 어떤 유형에서 B라는 곳으로 복사나 변환할 때 많이 사용되고, 사실 백업을 할 때 좀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부팅 가능한 어떤 디스크, ISO 이미지를 똑같이 다른 USB 만들고 싶다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는 엘리아스가 되겠네요. 자, 엘리아스라는 명령어는 치면 현재 이 PC에 등록된 엘리아스들을 이제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아스를 통해서 터미널 상에서 자신이 사용할 명령어들을 이렇게 약어로 추려서 만들 수가 있어요. 축약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설정해둔 미리 엘리아스 중에서 이렇게 ls-a라는 게 엘리아스가 걸려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ls-alf를 ll이라는 명령을 쓰라고 엘리아스가 걸려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저는 명령어로 ll을 치면 사실 ls-alf라는 기능이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아스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입력해야 되는 명령어를 짧게 축약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 아주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생산성 향상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은 뭐 이제 좀 사실 몇 가지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히스토리라고 치면 이렇게 지금 자신의 터미널에서 명령했던 내용들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가 뭐지? 이런 걸 이제 모를 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히스토리 안에 있는 명령을 다시 실행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cat test txt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럴 때는 이거 다 적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563번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낌표 표시와 함께 563번 이렇게 치면 해당 명령이 다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히스토리 상에서 했던 명령을 반복해야 될 때는 히스토리라는 명령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캘린더 같은 그 명령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캘린더랑 CAL이라는 걸 치면 달력을 출력하는 도구입니다. 사실 뭐 다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빨리 뭐 내용을 확인하고 싶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배너도 좀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배너는 이제 뭐 별로 알 게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정도면 리눅스 기본 명령어들은 좀 본 것 같고,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쓰이는 명령어들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기엔 wget 이런 거 많이 쓰시죠. wget은 뒤쪽에 옵션으로 준 URL, 웹사이트로 접근해서 가질 수 있는 URI들 있죠. 그 URL에서 특정한 파일을 시스템으로 바로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wget이라고 적고 뒤쪽에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네이버의 a.txt 파일이다 이렇게 쳤을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주소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시도하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술 문서들이나 어떤 파일 다운로드 링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wget을 쓰는 걸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네트워크 부분에서 유용한 명령어들은 이제 IP를 보는 게 있죠. 예, ifconfig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런 명령어를 치시면 현재 자신의 네트워크의 장치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장치는 어떤 거고, 장치가 할당되어 있는 주소와 네트워크 넷마스크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주고받은 패킷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다. 맥 어드레스는 어떤 거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CURL이라고 불리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curl 같은 도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이제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터미널 상에서 어떤 상대 측의 서버와 통수신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 이제 curl을 써가지고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뭐 오픈 API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API에 주고받는 이용을 할 때 쓰게 되는 명령어입니다. 그 외에 어떤 리눅스에서 어떤 파일을 검색하거나 뭐 이렇게 찾은 거에 대한 일을 처리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fin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find를 그냥 치면 현재 있는 걸 이제 찾아냈지만, 예를 들어 find 뒤쪽에 옵션으로 제가 a.txt를 찾겠다라고 검색하면 찾아진 결과만 나오는 거죠. 근데 find는 이제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뒤쪽에 옵션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제가 텍스트만 찾겠다 이런 식의 전개도 가능하고요. 또는 A가 들어가 있는 것만 찾겠다 뭐 이런 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명령어 하나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옵션과 어떤 다양한 사용 사례들을 추가로 배워야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명령어들을 전부 다 하기는 힘드니까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먼저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게 필요하면 그 맨 페이지라든지 또 각종 어떤 기술 문서 이런 걸 이용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which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which라는 명령어는 어떤 특정 파일이 시스템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위치를 리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which ls라는 명령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ls라는 파일의 실제 위치를 반환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쉘 스크립트를 쓸 때 뭐 어떤 명령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가져와야 된다 하면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locate라는 명령어가 또 하나 있어요. locate라는 명령어는 특정 파일의 위치를 찾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locate를 치면 해당 그 파일의 위치를 모를 때 그 파일을 이렇게 찾아내는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뭐 내용이 너무 많네요. 자, 그리고 그 grep. 자, grep이라는 명령어는 어떤 텍스트 파일에서 패턴을 검색할 때 쓸 수 있는 이제 정규식을 쓰는 명령인데요. grep 뒤쪽에 예를 들어 hello라는 말을 찾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전에 만든 테스트 문서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뒤쪽에 지정한 패턴을 그 다음 대상 파일에서 찾는 결과로 이제 나타냈죠. 근데 이 헬로우라고 했을 때 제가 대소문자가 구별하지 않고 찾고 싶다고 하면 마이너스 i 옵션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래도 이제 찾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이너스 i 옵션이 없이 그냥 헬로우를 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에서 어떤 패턴을 검색할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고요. 리눅스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시거나 어떤 쉘 기반의 프로그램을 짜서 공급할 때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용법을 한번 이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 자주 쓰이는 명령어는 seed라는 명령어도 있고요. seed라는 명령어는 특정한 부분을 교체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A 파일에서 어떤 발견된 내용이 있어요. 그 파일의 내용을 B로 바꾸거나 어떤 지원할 때 쓸 수 있고요. 그 외에 문자를 처리하는 awk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awk라는 도구를 쓰면 그래서 이제 출력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라인으로 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리눅스 어떤 쉘 스크립트 같은 걸 열어보시면 그 안에는 find, grep, seed, awk 이런 게 막 조합이 되어서 파이프라인으로 막 형성된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럼 보신 적 있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렇게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어들끼리 조합되어서 서로 간의 입출력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넘겨주고 받은 걸 일을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생산성 환경은 사실 리눅스 환경에서만 제공되는 거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이 참 아쉽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항상 이제 리눅스 터미널이 필요하다, 터미널이 있으면 개발하기 좋다고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 지금 제가 화면을 클리어할 때 썼던 단축키가 컨트롤 L 키가 있는데 이런 화면의 구성이 있다고 했을 때 컨트롤 L 키를 쓰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원래 명령어는 CLEAR이라고 하는 클리어 명령입니다. 클리어 명령은 조금 전 컨트롤 L을 누른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요. 화면을 깨끗이 지우는데 이제 쓰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특정한 걸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네, 그런 경우는 echo라는 명령을 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sort, 이제 정렬을 수행할 때 쓸 수 있는 명령어들 있고요. 그리고 sudo, 이제 많이 듣게요. sudo라는 명령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높은 수준의 권한이 필요한 파일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일반 사용자 계정에서 그 상위에 있는 권한, 지금 보통은 인스톨을 할 때 sudo apt 이런 이제 구문들을 많이 보실 건데 그 앞쪽에 있는 sudo를 붙이는 이유는 더 상승된 권한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이제 요청할 때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권한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는 사실 chown과 chmod라는 이제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chow 명령어는 오너십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나 어떤 디렉토리에 가지고 있는 액세스 권한 중에 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사용자 이름과 뒤쪽에 그룹명으로 표기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지금 테스트 파일이라는 것의 소유주는 현재 이 하모니카라는 사용자와 하모니카라는 그룹의 소유라고 하는 걸 표기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이 사용자나 그룹을 변경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chown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chow 명령어로 제가 다른 사용자로 이 테스트 파일의 어떤 소유권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용자 루트로 일단 바꿔볼게요. 루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테스트 파일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파일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루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sudo를 앞쪽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묻고요. 관리자에. 그렇게 되면 자, 이 상태부터는 이제 루트의 권한으로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소유권이 루트로 바뀌고 그룹은 하모니카 그룹에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두 개의 설정과
앞쪽에 이런 나타나는 파일의 스티키 비트를 조합해서 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쓰게 되는 게 리눅스의 어떤 구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chmod라는 명령을 알아야 하는데요. chmod라는 명령은 조금 전 그 화면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앞쪽 부분에 스티키 비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쪽에 있는 세 자리는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자리부터죠. 앞쪽에 있는 세 자리는 어떤 특정한 유저의 권한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에 있는 세 자리는 그룹이 가져야 되는 이 파일의 권한을 나타내고요. 세 번째 쪽은 이제 누구나 이 파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특정 하모니카라는 유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일은 유저는 읽고 쓰고 할 수 있지만 그룹은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 제가 파일을 쓰려고 시도를 하는데 제가 현재 하모니카라는 유저예요. 근데 이 파일은 루트의 소유죠. 그러면 제가 저 파일을 자, 테스트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저장하려고 시도하면 이렇게 리드 온리 옵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 이유는 현재 이 제 사용자는 이 하모니카라는 사용자예요. 근데 조금 전 과정에서 제가 루트의 사용자로 이 파일의 소유권을 바꿨죠. 그리고 이 파일은 사용자의 권한 영역을 보면 사용자가 읽고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때문에 하모니카라는 사용자는 루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읽고 쓰고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chown을 이용해서 하모니카라는 유저로 다시 테스트의 파일을 바꾸어 볼게요. 하지만 이것도 루트 권한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패스워드를 묻지 않죠. 잠깐 이제 일정 시간 동안은 원래 패스워드를 한번 확인한 다음부터는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터미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이제 똑같은 걸 물어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자, 이런 과정을 지금 하면 지금은 수정이 되겠죠. 자, 제가 테스트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걸 넣고 자, 이제 이상 없이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위쪽에 테스트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라는 샘플이 이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리눅스 터미널을 쓰는 기본적인 것들은 대충 이제 살펴봤습니다. 뭐 한데 사실 이 모든 명령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옵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쓰려면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이걸 익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필요한 명령어가 사실 이 man입니다. man. 그래서 뭐 man chmod 자, 조금 전에 이제 봤던 명령인데 이렇게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이 다양한 영역의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점점 내리면서 그것들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글로 되어 있는 맨 페이지도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제 내용은 사실 이제 맨 페이지를 한글로 보게 되거나 하면 그 오류가 나는 걸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오류 메시지를 뭐 구글 같은 데 검색해서 그 결과를 찾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디버깅을 해야 하는 또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영어 메시지에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메시지에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을 할 때 뭐 인터넷 검색된 결과를 찾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메시지 그대로 읽고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맨 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뒤쪽에 어떤 명령어를 쓰고 앞쪽에 맨이라고 쓰면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 말고 chmod 뒤쪽에 하이픈 헬프라는 걸 치면
이렇게 또 명령어에 간단한 도움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명령어 뒤쪽에 하이픈 헬프라는 파라미터를 써서 기본적인 명령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보다 더 상세한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서 맨을 치고 뒤쪽에 원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맨 페이지로 왔는데요. 맨 페이지에 내용이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쓰는 사용법이 있어요. 아래쪽에 설명을 보면 프레스 H를 누르면 헬프, Q를 누르면 콰이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H를 누르면 이렇게 맨 페이지를 쓰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컨트롤 E, J, N 이런 거 누르면서 키를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J, 뭐 컨트롤 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명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이런 걸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실제 이 맨 페이지에서 읽고 검색하고 빠져나가고 이것만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금방 이제 맨 페이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특정한 부분을 찾아야 할 경우가 있죠.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면 물론 한 페이지 단위로 이동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제가 버전을 나타내는 명령어를 모른다. 그럴 때는 이렇게 슬래시 모양을 하고 버전이라고 쳐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해당 버전 키워드 찾아진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버전들을 이동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N키를 이용해서 다음 검색된 결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축키는 사실 시스템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VI에 쓰는 단축키와 이제 같은 건데요.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VI를 쓸 수 있으면 이런 맨 페이지 사용법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검색된 내용을 빠져나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Q 키를 써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퀴트 하는 거죠. 요 정도면 이제 리눅스 맨 페이지의 어떤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이제 살펴본 것 같고요. 그 다음 과정에는 그 CLI로 되어 있는 패키지 명령어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터미널 기본 명령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맨 페이지를 통해서 좀 보다 상세한 매뉴얼을 보는 방법까지는 이제 지금 살펴봤어요.